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자, 우리 앞으로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될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자, 뽑아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명 블랙박스 요약 정리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강의는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2강은 여러분들에게 자, 가장 원하는, 그쵸? 뭐가 시험 문제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이 내용에는 자, 기출되었던 내용과 함께 앞으로 기출되어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강은요. 여러분들 자, 모의고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직접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자, 오늘부터는 사회문화를 가지고 정리할 건데요. 전체 강의는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번 한 주제별 내용에서 한 문제씩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끄집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시간적인, 비용적인 것을 절약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별 정리한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정리하시면 사회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100점이죠. 다 맞는 거죠. 다 맞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만큼은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리하고 깔끔하게 우리 시험장에 가서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요약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개인과 사회 구조라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뭐였죠? 자,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이 뭐냐? 사회문화 현상이 뭐냐? 요겁니다. 요거.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 주제로 정리를 했었죠. 사회문화 현상이 갖고 있는 특징과 자연현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잘 정리해야 되겠죠? 사회문화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가치 함축적, 보편성, 특수성, 그리고 개연성과 확실히 아니고 확률이라겠죠. 확률성, 그리고 예외가 존재한다. 당위법칙이다.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자연현상은 뭘 배웠었죠? 자,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다. 뭐였죠? 가치, 그리고 보편성, 그리고 예외가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법칙이면서 예외가 존재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자연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모습은 필연성과 확실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치 함축적이다. 이쪽은 몰가치다. 몰가치성. 자, 정리하시고요. 자,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판단에 들어간 것이 사회문화 현상. 자,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자연현상이죠. 자,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의 가장 큰 특징 뭐였죠? 확률성. 자, 그리고 개연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럴 것이다. 그래서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 예외가 존재한다. 그런데 자연현상은 필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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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외가 존재할 수가 없죠.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책에도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시험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하는 것은 가장 사회문화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관점. 어떻게 볼 것이냐. 자, 관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회문화 현상의 어떠한 측면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다양한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관점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구나. 하나는 사회문화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시적 관점, 그쵸? 사회구조, 사회제도의 입장에서 보는 거시적 관점에 기능론과 갈등론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기능론은 사회를 균형적, 안정적, 좋아. 모든 기능은 제대로 잘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유기체설 있죠. 유기체, 유기적으로. 유기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유기적. 그리고 그 기능이 제 기능이 제대로 잘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항상 유지, 그렇죠? 균형, 안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갈등론은 아니다. 필연적으로 갈등이다. 왜? 자, 지배 집단과 그렇죠? 피지배 집단,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끊임없는 뭐죠? 예, 대립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 그렇죠? 대립이죠. 당연히 지배 집단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피지배 집단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죠? 벗어나서 그 자기가 못 가진 목을 정당하게 가지려고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항상 끊임없이 긴장과 대립,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를 어떻게, 사회 구조, 사회 집단, 사회라는 것을, 그쵸, 기능론은 안정적으로, 갈등론은 긴장과 대립 구조로 이렇게 보는 것이 거시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미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었죠. 미시적 관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은 사회 문화 현상을 어떻게 본다? 얘네들은 미시적 관점은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행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행위, 의미, 이런 입장에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다 보는 관점을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 또 중요한 이론이 하나,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환 이론은 물론 미시적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해주지만, 교환 이론은 때로는 사회 구조나 사회 집단 속에서 보는 거시적 관계 속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 주고받는 거죠. 비용과 보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교환 이론이더라. 그래서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 교환 이론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관점이다,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회문화 현상의 다양한 관점으로 하면 거시적, 미시적, 기능과 갈등, 미시의 상징적 상호작용, 교환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바로 이 관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기출에도 단골로 나오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사회문화를 배우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바로 이 관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거시적 관점에도 포함된다. 왜냐면 사회 집단과 사회 집단 속에서도 비용과 보상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환 이론을 좀 우리가 미시적 관점으로 정리를 해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시적 관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 교환 다 정리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공부했으니까요.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연구 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죠,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었죠. 두 가지. 하나는, 양적 접근법이다. 접근법. 그리고 질적
접근법이다. 접근법. 그래서 양적 접근법은 그쵸. 방법론적 원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자연과학에서 연구하는 방법과 그쵸. 사회과학에서 연구하는 방법이 똑같다. 그래서 자, 연구하는 방법이 똑같다 해서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대체 양적 접근법이 뭐냐? 사회문화 현상도 어떤 법칙이나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과 규칙성을 그쵸. 예. 토대로 해서 연구하는 방법이죠. 자, 방법은요. 바로 뭐를 중시하죠? 통계. 그쵸. 통계. 수치. 혹은 계량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퍼센트를 신뢰하는 것이 양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 양적 접근법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 파트 아니겠어요? 뭐 수요 법칙, 뭐 공급 법칙, 뭐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요것을 통해서 그 사회의 나름 보편적 법칙, 자, 객관적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양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 순서가 상당히 중요했었죠. 양적 접근법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문제 제기. 그리고 가설이 설정이 되고요. 가설 설정. 잠정적 결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주로 앞에 이미 결론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중요했는데요. 그게 바로 연구 설계였죠. 연구 설계에서 뭐가 중요했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추상적인 의미를 단순, 구체화, 숫자화 시킬 수 있도록 단순화시킨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원래 사회문화라는 의미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그 용어를 단순화시킨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걸 배웠습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자료 수집 있죠. 자료 수집. 자, 자료 수집 방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문지법이 있었고요. 질문지법. 자, 그리고 실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험법. 자, 그리고 통계, 분석. 자, 가설 검증, 그리고 결론 도출. 그 다음에 활용 단계, 이런 형식으로 배웠는데요. 이 연구 순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눠주고 그것이 옳으냐, 그 연구 방법이 옳으냐, 그 순서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물어본 문제가 가장 단골로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 양적 접근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법칙이죠, 법칙. 자, 사회문화도 사회과학 분야, 즉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법칙이 있다. 하지만 단점은 연구가 되게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연구에 빠질 우려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양적 접근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질적 접근법은요, 자연과학에서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에서 연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뭘 연구하냐 대체? 그 사회를 심층적, 그렇죠? 심층적, 내면적, 혹은 주관적 동기를 통해 그 사회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깊숙이.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중시한다겠죠? 바로 감정, 이입적,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겠습니다. 직관적, 통찰. 자, 통찰. 그래서 심층적, 내면적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연구 방법이 바로 질적 접근법이 되겠죠. 연구 순서는 같지만은 문제 제기, 가설 설정이 필요가 없고요. 연구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이 있는데 그 자료 수집 방법이 바로 여기서는 뭐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참여 관찰법, 그리고 바로 면접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바로 결론 도출했습니다. 자, 질적 접근법의 연구 순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말로서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문제 제기, 그다음에 연구 설계, 자료 수집, 결론 도출, 그리고 자료 활용 단계. 주로 결론이 뒤에서 나오니까 귀납적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장점은 이미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질적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요. 아무래도
공식적 자료보다는 비공식적 자료인 일기나 낙서, 메모를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질적접근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가장 큰 단점은 자료 수집 방법에서도 나오지만은 가장 큰 단점은 역시 그렇죠. 선입견과 편견이 들어갈 수 있죠. 연구자의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또 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의 두 가지의 특징을 잘 비교하시고요. 특히 양적 접근법의 연구와 관련된 연구 순서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은 이미 우리가 양적과 질적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면접법,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문헌연구법이라는 게 있었죠.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은 질적과 양적에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더라. 자, 이 자료 수집 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도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그렇죠? 자, 양적 접근법의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접근법의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문헌연구법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요. 양적과 질적을 비교하는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에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 단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사회조사 과정이 있는데요. 사회조사 과정은요.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중요한 거 요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사회조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 그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연구자가 어떠한 연구에 있어서의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출발선을 향해 바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 제기에서는 연구자의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연구자의 바로 그쵸.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가설 설정도 역시 연구자가 가치가 개입되겠죠. 그쵸? 연구자 의도가 들어가겠죠. 결론이니까요. 자, 연구 설계도 나름대로 가치가 개입되겠죠. 연구자가 개념의 조작 측정이라든가 또 연구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가치가 개입되겠고요. 자, 자료 수집, 통계 분석, 결론 도출은 뭐가 되죠? 자, 여기는 가치 중립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용 단계는 역시 가치 개입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회조사 과정에 있는 내용, 바로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적 태도를 어디에서 가져야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양적 접근법의 연구 순서와 관련된 그 서술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는 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를 공부했죠.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연구 태도가 있겠죠. 다섯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연구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 연구자의 연구 태도. 태도. 자, 우리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찰적 태도라는 게 있었죠. 내가 연구하는 것이 그 사회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태도고요. 객관적 태도라는 게 있었죠. 객관적 태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개방적 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가 되겠고요. 상대주의적 태도가 있었죠. 서로의 특히 문화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태도를 상대주의적 태도로 하겠습니다. 다시요. 성찰적, 객관적, 개방적, 상대주의적 태도는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가져야 될 연구 태도가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중요하게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네 가지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라는 주제 1을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가 뭘까요? 뭘까요? 두 가지를 집어주겠습니다. 하나는 관점이다, 관점. 꼭 나옵니다, 꼭. 한 문제는 여기서 안 나오면 우리가 개인과 사회구조에서 나오거나 뒤에 계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계층 현상에서도 꼭 기억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앞에서 결국 틀리도록 유도하고, 그쵸? 네, 변별력을 갖고 있는 문제는 역시 양적 접근법의 연구 순서와 관련된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실험법 있죠. 실험법. 예. 통제 집단. 예, 통제 집단, 그 다음에 실험 집단. 그런 내용, 용어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바로 주제 1에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주제 1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개인과 사회 구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개인과 사회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요, 자, 사회화입니다. 사회화. 자, 사회화. 그렇죠? 자, 사회화는 자, 인간이 생물학적인 존재에서 자, 사회적 존재로 자, 변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자, 사회화는 또 재사회화라는 게 있었고요. 그렇죠?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변하게 되면서 그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자, 얘기사회화라는 것도 있죠. 미리 배우는 거죠, 사회화를요. 그렇죠? 유학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를 배우는 것도 자, 얘기사회화. 그리고 옛날에 결혼하기 직전에 뭐 약혼 이런 것도 얘기사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탈사회화라는 게 있습니다. 탈사회화라는 자체는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사회화를 다 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화를 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온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그 갖고 있었던 방식,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우리 사회의 생활 방식을 다시 습득하는 것을 탈사회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화에 관련된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사회화를 우리가 1차적 사회화기관, 2차적 사회화기관, 공식적 사회화기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뭐 가정, 또래 집단, 학교, 대중매체 여러 가지 사회화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1차, 2차,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비공식적 사회화의 회사는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것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요. 자, 공식은 예, 당연히 설립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는데 회사는 그렇죠.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이다라는 거 정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위, 역할, 그렇죠. 역할, 행동. 자, 역할 모순입니다. 자, 역할, 자, 모순 두 가지가 있죠. 역할 모순하고 역할 긴장. 예, 모순, 역할 긴장. 자,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예, 가장 많이 또 실수해서 틀리는 부분입니다. 쥐, 귀속적 주의와 성취주의 나눠야 되고요. 자, 역할 행동,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역할 행동. 역할 갈등은 한 가지 지위에서 충돌되는 것. 역할, 자, 긴장. 역할 보수는 두 가지 지위에서 충돌되는 현상을 역할 갈등이라 한다 해서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역할 갈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자,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자, 많이 틀리는, 실수해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역할 갈등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일탈 행동이죠. 일탈 행동. 자, 일탈 행동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노미 현상이 있고요. 아노미 현상. 자, 그리고 차별적 교제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자, 그리고 낙인 이론이 있습니다. 낙인 이론. 그 중에 아노미 현상은 또 머튼의 이론하고요. 예, 머튼. 디르켐의 이론으로 나눠져 있죠. 사회의 기본적인 행동으로부터 벗어난, 자,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을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탈 행동과 관련된 것은 이미 기출에 상당히 많이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사회적 변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의 머튼의 이론과 그 다음에 디르켐의 이론 두 가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머튼의 이론은 자, 목표와 수단이 그치 불일치해서 나타나는 현상, 사회의
그쵸. 급격한 사회적 변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 일탈 행동을 디리켐이 주장했고요.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이미 그쵸. 일탈을 경험한 자, 집단과 개인과 교제를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자, 현상이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요. 낙인으로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혔을 경우에 우리가 이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은 주로 자, 미시적 관점이고요. 이 아노미 현상은 자, 우리 그 기능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기능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바라다 보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만들어진 요약집을 보시면요. 일탈 행동의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의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노미와 그리고 낙인, 차별적 교제는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정리를 하시면은 자,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요. 요 세 가지 내용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개인과 사회 구조에서 자, 개인과 사회를 자,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 이번 관점은요. 개인과 사회를 자, 어떻게 볼 것이냐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 이론입니다. 이론. 하나는 그쵸 사회 명목론, 명목.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자 봤을 때 개인을 중심으로 보는 게 사회 명목론. 자, 사회 실제론. 사회는 실제 존재한다. 실제론. 그래서 개인하고 사회를 비교했을 때 사회를 우선적으로 보는 관점을 사회 실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이론은 사회 계약설. 자, 그리고 사회 명목론은 자, 사회 유기체설. 제설. 어떻게 보면 사회 명목론은 그쵸. 우리가 배웠던 미시적 관점으로 주로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고요. 사회 실제로는 어떤 관점이죠? 자,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를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명목론은 자유주의 사상으로 보면 사회 실제로는 전체주의. 자,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자, 다섯 번째 이제 사회 집단을 자, 나눠야 되는데요. 사회 집단을 우리가 분류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죠. 하나는 자, 결합 의지에 따라서 결합 의지. 그리고 접촉 방식이 있었고요. 접촉 방식.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소속감. 그렇죠. 자, 결합 의지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는 게 있었고요. 이익사회. 접촉 방식에는 자, 1차 집단하고 자, 2차 집단이 있었죠. 2차 집단. 소속감에는 자, 우리가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외 집단. 자, 결합의지, 공동사회,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집단들이죠. 내 의사와 의지가 무관하게 이익사회,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 만들어진 사회를 이익사회라 했죠. 1차 집단, 접촉에 있어서 대면적 접촉, 전인격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1차 집단. 2차는 간접적, 형식적 접촉을 강조하는 것이 2차 집단이죠. 내 집단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고 외 집단은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집단을 자, 외 집단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 사회 집단 분류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중에 참고로 내가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이 있었죠. 중거 집단. 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인데요. 내 어떤 기준, 그쵸?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면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 어떻게 된다 했죠? 불만족감을 갖는다. 만족, 자, 불만족. 그래서 중거 집단이라는 의미도 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리죠? 접촉 방식이죠. 접촉 방식. 그리고 이쪽에서 배웠던 사회화 기관과 헷갈리게 됩니다.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1차 집단, 2차 집단. 여기는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은 사회화 기관을 나눠준 겁니다. 잘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여섯 번째는요. 사회, 자, 조직입니다. 사회 조직. 사회 조직은 크게 우리가 공식 조직하고요. 공식 조직, 그리고 비공식 조직으로 나누는데요. 자, 공식 조직이, 자, 회사라고 한다면, 비공식 조직은, 자, 회사 내, 사내 동아리 모임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려면 공식 조직이 있어야 된다겠죠. 그쵸? 공식 조직, 자, 규약과 절차로 이루어진 조직 안에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기와 만족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능률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 비공식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비공식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관료제가 되겠죠. 관료제. 자, 관료제,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쵸? 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이유는 예, 관료가 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징, 장점, 단점 잘 기억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단점이 있죠. 단점. 목적 전치 현상이 등장한다. 원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자,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자, 목적 전치 현상. 그리고 인간 소외. 그리고 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무사한 일. 보신주의. 자, 이런 것들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또 하나의 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 바로 창의적 사고에는 자, 조직 자체가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 사고에는 잘 적합하지 않은 조직이 바로 관료 조직이죠. 이 창의적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조직 자체가 경직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걸 바로 탈관료제라고 합니다. 탈관료제. 탈관료제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 두 가지가 있었죠. 팀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게 있죠. 네트워크 조직. 이 조직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특징은 창의적 사고와 조직의 유연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조직을 탈관료제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료제를 없애버리고 이것만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관료제의 자, 이 창의적 사고와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조직을 탈관료제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쪽은 연공 서열을 중시하죠. 그쵸? 연공서열. 그리고 탈관료제는 뭐죠? 주로 예, 우리가 얘기하는 성과급, 예, 능력제를 중시하는 조직이 바로 탈관료제 조직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도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는데요. 단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기 때문에 단점을 기억하시면서 탈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징도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요. 자발적 결사체예요. 자발적 결사체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들이 있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요. 1차 집단의 성격도 있고 2차 집단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 친목단체가 있었고요. 친목단체. 그리고 자, 시민단체가 있었고요. 시민단체. 그리고 이익집단이 있었습니다. 이익집단. 그렇죠? 자, 친목 모임이죠. 우리 얘기는 산악회, 등산회, 이런 친목 모임 단체는 자, 자발적 결사체. 시민단체, 공익을 위주로 해서 모인 집단이고요. 이익집단은 사익을 위주로 해서 모인 집단이 이익집단이 되겠죠. 자, 사내 동아리의 산악회라는 것은, 그렇죠? 회사 내에 있으면 비공식 조직이고, 없으면 친목단체가 된다는 거 기억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정리를 해서 넘어갔는데요. 자,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자, 첫 번째, 자, 찍어드리겠습니다. 일탈행동. 당연히 중요하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집단을 분류를 여러분들 잘 하시고요. 세 번째는 역시 관료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요. 세 가지 내용 중에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라. 잘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개인과 사회 구조에 있는 내용도 정리가 잘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탈행동, 관료제, 사회 집단을 어떻게 나누고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잘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와 개인과 사회 구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약 정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사회 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 비교하는 것, 그리고 자, 우리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거시, 미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방법이 있었죠. 그중에 양적 접근법의 연구 순서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